네,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린치핀 화법특공대 11일차 신입인 우리 정화중 FA님이 건강검진권 TV 실제로 상담하는 화법시험 보여주고 제가 피드백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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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호흡을 좀 다시 맞춰서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네, 나도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7시에 만나자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일 끝나고 오늘 오신 것 같으신데, 네. 되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피곤하세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마케팅. 마케팅 쪽 하고 네, 계세요? 네. 되게 잘 꾸며입으시고 그러시고 되게 잘생기신 것 같으셔. 저번에 목소리로 들었을 때 되게 목소리도 좋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조금 듣는 편이에요. 조금 많이 네. 들으세요? 마케팅도 되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생기신 것도 되게 좋게 인상 생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고객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데, 어떤 걸로 나오게 되신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검진권. 맞아요. 건강검진권 관련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정화중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 저축, 연금, 사망,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저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라고 해서 이 전문가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저희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력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양대학교 이제 경영학과 쪽을 이제 졸업을 했고, 나머지 경력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현재 린치핀이라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는 좀 열심히 나름 반에서 어느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19살 때, 제가 일찍 19살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전업주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저희가 이제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집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의 정신적 지주랑 좀 같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되게 끊임없이 약간 지원을 항상 해주시고, 약간 좀 부모님께서 잘 해주셔서 저는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자라왔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돌아가셔서 많은 좀 절망도 겪고 생각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성숙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신 보장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적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뭔가 불합리하다, 이거 되게 합리화적이지 않고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었고, 그때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다 좀 타당하게 합리적이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금융업 쪽에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끼어들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투명하고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돼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공인자격증이라고 있는데, 이 공인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취득할 자격증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더 뭔가가 자격증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고객들한테 더 전문적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배움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항상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이게 하고 싶어서 네. 이 과정들을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제가 상담드리는 고객님들 한해서 되게 라디오 고객님 정도의 나이 되시는 분들은 네. 1번이랑 6번, 7번 이 정도를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좀 궁금하시나요? 되게 뭐가 많네요. 그쵸, 많죠. 근데 라디오 고객님 정도의 나이대 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 금융 투자 관리 사명과 비전, 그 다음에 6번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수익률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6, 7번이 좀 6, 7번 되게 궁금해 하시죠. 이런 것도 고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전문적이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객님을 다 이제 공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은 프로세스로 고객님들을 항상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담 진행 프로세스라고 해서 저는 무차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상담 도와드리지 않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고객님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건강검진권 관련해서 저를 만나게 됐잖아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저희 건강검진권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건강검진권이고 네네.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권 공통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건강검진권 공통사항에서 저희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위내시경이랑 상복부 초음파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고객님 네. 혹시 위내시경이랑 상복부 초음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위내시경이 어떤 거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위에 이렇게 뭐 김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김밥? 맞아요. 김밥 같은 거 뭐 넣어서 하잖아요. 위내시경이 어떤 거냐면은 위에다가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건데 네. 기계로 넣어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위내시경이 되게 이제 진짜 건강검진에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위암이라던가 식도암 여기 보시면은 위염, 식도염, 뭐 선종, 궤양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식습관이나 요즘에 현대인들 보면은 식습관이 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 같은 거를 이제 항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다들 검진을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위를 이제 검진을 받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용종도 발견돼가지고 저는 이제 용종도 뗀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그냥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거 기프티 검진권을 알기 전에는 제가 사비로 해가지고 좀 내서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업체에서 같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말 합리적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복부 초음파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상복부 초음파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간이랑 신장, 췌장, 비장, 담낭, 담도 이런 질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고객님에서 몸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장기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게 이 장기들인데 네, 맞습니다.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아프거나 이럴 때 반응하는 장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미리 뭔가 발병할 것들을 미리 처비에 찾고 그리고 나서 치료하시려고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너무 아프지 않거나 이럴 때 반응하지 않는 장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검진권은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님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몸에 반응이 왔을 때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객님이 추가했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면 비용 맞아요. 수면 비용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는 지불하셔야 돼요. 아, 수면 비용 네. 5만 원. 아, 그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수면 비용 5만 원 추가되시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전문적인 제휴 업체인 이 병원들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근처 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려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뭐 근처 아무 데서나 가서 건강검진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아프거나 이러면 대학병원을 찾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데 저희 병원 또한 그렇습니다. 전문 건강검진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들이어서 고객님들이 이 수도권에 하면은 강남이라고 하면은 의료기구도 좋고 돈도 많은 동네에다가 건강검진을 되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고객님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고객님들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한번 겪어본 결과 삼성 오크우드 봄의원병원이랑 신사 IMC라는 이 병원이 되게 좋다고 고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병원에 한번 가고 싶으신가요? 이쪽에 병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이쪽 DMC 쪽 살아가지고 네네. 여기 DMC 종합검진센터로. 아, 여기 쪽이요? 네. 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노블레스 이상급이라고 해서 고객님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건강검진권이라고 하면은, 네. 이 베이직이라고 해서 이 노란색 이제 그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이 병원들을 가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세요. 그 부분 아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기본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위내시경이나 상복부 초음파 이거 되게 좋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만약에 충분할 것 같다 하시면은 네. 삼성 오크우드 봄 의원이랑 신사 IMC 병원 여기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더 내고 만약에 받으시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서울 DMC 여기 병원도 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돈이 더 든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느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세요. 그래요? 네. 얼마 정도 드나요? 잠시만요. 한번 봐드릴게요. 고객님이 추가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방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관련해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안내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문진표 작성을 할 거예요. 네. 문진표 작성을 하고 보장 리뷰 대해서 이게 보장 리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고객님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건강검진 받으려는 이유? 네. 그냥 어디 안 좋을까봐? 어디 안 좋으실까봐. 그쵸.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혹여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위내시경을 하시다가 용종이라도 발견되시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종이요? 네. 뭔가 뭔가 금액이 발생하겠죠, 병원에서. 네. 그래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보장을 되게 아시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예약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보장을 토대로 보험금 수령 진행까지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아셔야 돼요. 참고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들이 하셨을 때 예를 들어 5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를 놓치고 가실 경우에 30만 원 받으시는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종종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고객님들이 저를 만나시는 고객님들이 다른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일을 사명감 있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고객님들이 저를 믿음으로써 제가 50만 원 챙기실 수 있는 걸 30만 원을 받으시면 저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서 이 일을 사명감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금 수령 진행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나 혼자 산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나 혼자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 혼자 산다에 보면 여기 전현무, 이장우, 그 다음에 박나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전현무 같은 경우에는 늘 건강검진을 했을 때마다 막 병원에 갔을 때마다 뭔가가 나와 자꾸 뭐 장에서 뭔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전현무고요. 그다음 이장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장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박나래 같은 경우에는 장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 김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볼까 해서 받는 게 이제 박나래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처 의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휴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전문 건강검진 병원 가가지고 이제 할 텐데, 다 보니까 지방간이 조금이 의심이 된다던가, 아니면 간에 혹이라도 좀 발견이 된다던가, 아니면 담낭에 용종이 생겼다던가, 담낭에 점막이 나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뭐가 자꾸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먹다 보니까. 네. 제가 93년생 31살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이제 그 팀장님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이 사람이 한번 받아본 거예요. 네. 받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소견 없음, 뭐 특이소견 없음, 특이소견 없음, 뭐 그냥 한번 뭐 정상소견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꾸 몸이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하다, 내 몸은 내가 아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팀장님이 한번 다시 이제 전문 검진 병원 가서 한번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18일 불과 보름 만에 갑자기 없었던 병들이 생겨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받아보니까 위내시경상에 림프 여포성 위염과 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돼요. 혹시 헬리코박터균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면은 저는 위쪽에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해서 이게 생기는데,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좋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위암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건강상에 진짜 되게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었고, 치료가 필요하니까 상담받으시길 원함,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담낭의 초음파, 아까 상복부 초음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담낭에 뭐 갑자기 8mm 크기의 결석이 발견이 되었다. 네. 결석 어떤 건지 알고? 돌이잖아요. 네. 담낭에 돌이 생겼다고, 8mm 정도의 돌이 생겼다고 갑자기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소변에서 적혈구가 양성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진단을 받아서 이 사람이 되게 놀라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아팠는데. 이거는 백혈병이시군요. 아니요, 백혈병은 아니에요. 소변에 이제 백혈구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추적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복부 초음파를 하실 때 이제 담낭에 8mm 크기에 관찰되니까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시길 원한다, 이 병원에서. 아까 이거를 하시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이게 저거 주시는 그 병원 안에 있는 거예요?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따로 이제 자기가 돈을 내서 이제 그 전문 검진병원에 가서 한번 받아본 거예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고객님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위내시경이나 아니면 상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 수술 확인서라고 해서 만약에 용종이 나오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폴립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과민대장 증후군, 뭐 위식도 역류형, 뭐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위식도 역류형. 네. 폴립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고객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폴립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마취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위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을 떼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용종 떼어내었다. 그리고 뭐 설사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있잖아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 이게 일치가 되어야지 고객님이 보험금을 청구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발견되나요?
역류성 식도염이요. 저도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을 알아본 적, 네. 저도 있어가지고. 있으세요? 네. 막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 위산 같은 거 이제, 위산 같은 거 내려앉힌다고 약 먹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이 짜고 맵고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즐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눕는 습관이 이렇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용종 같은 것들도 자주 발견되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들었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건강검진으로 제목에 보시면은 건강검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어놨잖아요. 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40세 여자분이신데 한 달에 보험료를 한 28,000원 정도 내고 계세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뭔가 용종이 발견되셨어. 근데 용종이 발견되셨는데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각각 용종도 이제 수술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고객님이 110만 원 받으셨다. 이 사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뇌졸중 뇌출혈 보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우리가 보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뇌혈관 CT 검사라고 나오는데 뇌혈관 CT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넓은 이 보장들인데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 그래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는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그래서 고객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건강검진 받으시러 가시기 전에 무턱대고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나요? 글쎄요. 만약에 고객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뭐 용종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쪽에 뭔가 염증이 있어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료 받으셔야 되죠. 네. 근데 고객님이 뭐 갑자기 돈을 모아놓은 돈으로 갑자기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게 만약에 커서 뭔가 이상한 병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그거를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쓰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제가 일단 설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금융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4개의 모든 이제 금융사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고객님한테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드릴 수 있고, 혹시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되게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 봐요. 조금 있어요. 좀 있으세요? 맞아요. 보험은 1 플러스 1처럼 정답은 없어요. 네. 하지만 70점, 80점짜리 보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고객님이 만약에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보험을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이 판단을 못 하시니까 속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네. 보험에는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이 오래 살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조기 사망과 장수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산의 손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래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운전자 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그 교집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 그 다음에 암, 뇌, 침, 진단비보험, 그 다음에 수술비, 치매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건강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 노하우도 크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역사도 오래돼서 살아있을 때 건강보장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고객님이, 제가 지금 오늘 고객님이랑 저랑 와이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네. 근데 보험에도 와이셔츠를 입으실 때 잘못, 이제 맨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다시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도 보장 준비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의료실. 두 번째는 큰돈 들어가는 안내심. 세 번째로는 수술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술비. 그래서 의료실비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냥 실손보험. 아시죠? 네. 내가 나간 것만큼 또이또이 돌려받는 게 의료실비잖아요. 네. 그리고 안내심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가 다 약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지금. 제가 지금 그리고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가 다 갱신이에요. 갱신 혹시 아시나요? 그냥 계속 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계속 내는 거? 보험료 계속 내는 거? 맞아요. 고객님 그것도 맞는데 전 보험사가 다 갱신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갱신은 보험료를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내는 게 갱신형 보험. 이게 갱신이고 세 번째로는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운전자,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 지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뇌랑 심장인데 네.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네. 들어보셨나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 잘 모르시나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집에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집에 불이 났어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화장실만 보장을 해준대. 이게 뇌출혈이에요. 근데 화장실이랑 안방까지 다 보상을 해준대요. 네. 이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네. 그리고 화장실, 안방, 거실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 네. 이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뇌출혈 걸려도 이게 뇌혈관 질환을 가입해 있으시면 뇌출혈이 걸리셔도 나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불이 화장실에만 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거실에 날 경우에는 뇌출혈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거 3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료시비를 제외하고 2,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성은 20년 동안 고객님이 경제활동 하시는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가 고객님 이제 보장 분석을 보기 전에 안 나오셨으면 하는 보험들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 화장실, 안방, 거실에 만약에 불이 나면 화장실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시면 받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 갱신형 보험은 제가 의료실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내야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세 번째로는 CI 보험.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기 되게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대한이라는 약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근데 맨 처음에 가입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CI 보험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병이 생기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제 보험사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대한이라는 이 약관이 있지 않냐. 너는 암에 걸렸는데 중대한 암이 아니야. 고객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암은 중대한 병이 아닌가요?
중대한 병이죠. 1기가 있고 4기가 있어요. 네. 4기는 중대하고 1기는 중대하지 암인가요? 그죠, 중대. 아니죠. 1기고 4기고 다 중대한 암이잖아요. 네. 근데 CI 보험은 이 중대한이라는 약관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님 보장 분석을 보기 전에 네. 이 보험들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CI 보험이나 갱신형 아니면 만약에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좁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보장을 보기 전에 문진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객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문진표 보시면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이제 병원에 예약하기 전에 이제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야 돼서 당연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객님이 있는 것 중에서 네.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URL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하나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거 예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 네. 이해하셔도 돼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런 거 알고 이제 했다고 하고, 네. URL도 해주셨나요? 네, 해주셨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혹시 고객님 이거 보기 전에 고객님 보험료 얼마 정도 내시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보험료요? 네. 그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만 원에서 12, 모르겠어요. 네. 정확히는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57만 원 내고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죠. 모르셨나요? 네. 엄마 부모님이 들어주신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이 실제로 내시는 거 한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로 내고 계시나요? 아니, 20만 원까지는 안 내고 10만 원?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57만 원이라고 일단 나오네요. 고객님 거 이거 보니까. 네. 뭐지? 근데 고객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57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네. 고객님이 예를 들어 만약에 미래에 고객님이 뭔가 걸릴 거를 대비를 해서 보장을 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취미나 아니면 차를 좋아하시면 차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는 거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버신다고 하면 그 중에 57만 원, 대략 6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이게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셔. 예를 들어 CI가 나와. 보장 범위가 그냥 좁아. 그냥 뇌출혈이 터져야지만 주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I, 갱신형 막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객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아깝죠. 그쵸. 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CI라던가 갱신형이라던가 뭐 개판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고객님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약간 좀 빨간 게 좀 많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어디가 뭔가 빠져 있으면은 좀 부족하다라고 뜨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암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한번 볼게요. 네. 혹시 유사암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제자리암, 갑상선암, 뭐 경계성 종양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나요? 갑상선암은 아는데. 목 쪽에다가 그 암 생기는 게 좀 갑상선 그거
암이시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같은 실비로 근데 다 되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 질문 되게 잘해주셨어요. 실비로 암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진단비라고 써 있잖아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객님이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병원 가신다고 휴가를 내시고 가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30일, 뭐 예를 들어 30일이 되고, 뭐 2달이 되고 이러면은,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만약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일을 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전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생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치료를 더 하시고 싶으면 뭔가 치료를 보탠다시던가, 아니면 뭐 교통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진단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객님이 예를 들어 한 달에 연봉을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거의 3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고액 항암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거 표적 항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는 가입이 좀 안 되어 있으시네요.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고객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예를 들어 고객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 환자 어떤 건지 막 상상되시고 그러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냥 뭐 TV에서 뭐 치료받으면서 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 맞아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같이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 10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한 20마리든 100마리든 같이 잡는 게 항암 치료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발생이 생기냐면은 머리가 빠진다던가 아니면 살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구토를 한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표적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그냥 약이나 주사 이거 한 방만 맞으시면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고객님은 만약에 암이 걸리셨으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받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표적항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표적항암은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DNA가 맞아야 돼요. 이 치료약들이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랑 일치해야지 쓸 수 있는 게 표적항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져요. 근데 예를 들어 근데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1회 넣고 약을 한 번 먹을 때마다 260만 원이 들어간대요. 맞아요. 고객님이 만약에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돈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260만 원이 2주에 260만 원이거든요. 4주면은 얼마죠? 한 500만 원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 돈을 계속 치료 받으시는데 혹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주에 주사 한 번 하는데 560만 원.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요. 막 이거는 2천만 원까지도 받는데요.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표적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표적 치료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뾱뾱 치료하는 게 표적 치료예요.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고객님이 여기 보시면은 표적항암 치료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 이 점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뇌혈관 진단 아까 화장실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없으세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랑 뇌졸중은 가입되어 있으신데 보험 금액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신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아예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나은 거죠? 이게 보장 범위가 넓은 거.
그래서 만약에 거실에 불이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방 불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57만 원 고객님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진짜. 저도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57만 원 진짜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님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내잖아요. 네. 57만 원 내고 계시면 1년이면 얼마예요? 10개월이면 570에 12개월이면 한 6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650만 원인데 10년이면 6,500만 원. 네. 2년이면은 1억 2천만 원. 만약에 고객님 제가 고객님한테 1억 2천만 원 드린다면 고객님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뭐 차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좋아하진 않으세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나중에 집을 사실 때 돈을 보태신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뭔가 다른 거 투자를 하고 싶은 거를 뭔가 자유롭게 하신다던가 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57만 원을 지금 내고 계시는데 고객님이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은 뇌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뇌혈관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 혹시 그러면은 네. 보시기에 네. 월 보험료 이 정도에 네. 이 정도 보장돼 있으면 많이 내는 건가요? 제가 이제 여기 가입 현황 가서 한번 봐야지는 알겠지만 네. 일단 전체적인 틀을 한번 제가 고객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볼 때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이 걸렸을 때 1,000만 원 받으시고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진짜 쉽게 표현하면 내가 병원에서 심장 진짜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의사가 이 사람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아 이렇게 땅땅 내려야지 받을 수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3,000만 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에는 기준이 없어요. 70점, 80점짜리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견해에 의하면 이것도 가입하는 거 어느 정도 좋지만 이거 좀 챙겨가시는 게 좋다. 특히 뇌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죠. 암 같은 경우에는 랜덤이잖아요. 진짜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시면 보장을 넓고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실비가 가입되어 있으셔서 아마 잘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보고 수술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충분하다고 뜨는데 중간중간에 뭐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뜨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도 이제 권장드릴 만한 부분이 이게 질병 종수술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화장실이랑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 수술비는 거실이에요. 범위를 넓게 보장해 주는 게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암을 치료를 하는데 암이 되게 큰 돈 들어가는 암을 치료했을 때 종수술비는 1종에서 5종까지 나눠져 있어요. 1종은 뭔가 쉬운 거, 뭐 용종을 뗀다던가 이게 1종이고 5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 수술할 때, 뭐 예를 들어 암은 되게 중요한 질병이잖아요. 네. 암 수술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게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인데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쪽에 진단비 쪽을 받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것도 되게 쉽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지나가는데 그게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가다가 고객님이 우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민식이 같은 친구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고객님이 민식이 같은 친구를 쳤어요. 그랬을 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민식이 부모님이 뭐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받아낸 금액이 되게 크다고 뉴스 기사에
뜬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객님이 합의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합의하셨을 때 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신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지금은 2억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1억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시다. 이 부분 알면 될 것 같고, 네.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이 뭐 민식이 같은 친구 쳤는데 국선 변호사 쓰실 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김앤정 뭐 이렇게 좋은 변호사 쓰실 거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데 3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에 나오시는 거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3천만 원 정도. 이 부분 좀 아쉽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주 이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벌금 내는 거 이거 나오는 거고, 배당 책임 보험 잘 가입되어 있으시고, 화상 진단비랑 골절 진단비도 잘 가입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치아 쪽은 고객님 뭐 치아 아프시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세요? 아니, 그냥, 뭐, 보통 한 3만 원 좀 넘어가더라고요. 아, 치아 보험이요? 네, 네네. 근데 그 돈이면 그냥 그 돈 모아서 치아보험 만들고 네네. 치료받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안 맞아요. 고객님들도 제가 진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났지만 네.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금리나 이런 거를 하셨을 때 3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10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아보험을 들고 나서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 금리를 11개를 뭐 했다고 치면, 만약에 했다고 치면 330만 원 정도를 받잖아요. 그쵸? 네. 근데 고객님이 약간 대략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4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 이거를 2년을 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2년 하시면은 24개월이니까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90만 그쵸? 원. 네. 그러면 고객님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고 만약에 100만 원을 뺀다고 쳐도 230만 원 정도 네. 이득을 보시는 거다.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빨이 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실 때 네. 병원에 가시기 전에 2년 전에 계획적으로 잡으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오늘 한번 볼 건데 되게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모르셨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그냥 엄마가 그냥 하는 거 몇 개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형이시네요. 갱신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평생 내시는 게 갱신형이신데 여기 보시면 다 죄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갱신형 보험료가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되게 저렴해요. 네. 근데 갱신되는 시점에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보험사 마음이거든요. 보험사에서 계리사라든지 이런 전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해를 다 따지고 나서 보험사도 공사하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도 이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손해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갱신시는 시점에서 대략 4배에서 3배 정도 이 정도를 올리신다고 보면 돼요. 대략. 많이 오르네요. 대략. 대략? 네, 이거는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4배 정도 오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보험사 마음이다 올리는 거는 그 점 아시고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4배 곱하면 한 16만 원 정도 되죠. 30년 기준으로 고객님이 지금 한 20 후반이신 것 같은데 50살 되셨을 때 16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 이거 가져가실 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또 갱신된다.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비 21년도에 가입하셨는데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혹시? 안 가지고 계셔서 가입하신 건가요? 네, 그냥 네네.
엄마가 갑자기 네. 실손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건드릴 만한 부분이 따로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실손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실비에 비해 약간 좀 안 좋긴 하지만, 만약에 고객님이 병원을 안 가시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으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데, 네. 여기 보시면은 또 운전자 보험이 있거든요. 이거 운전자 보험 2개 내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근데,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은 건강보험에, 다른 건강 손해보험, 보험에 비해, 가입받아주는 게 되게 유해요. 그래서 이 설계사가 여기 운전자 보험에다가 좀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형인데 20년마다 갱신이 돼요. 네. 갱신되는 시점에서 얼마가 오를지 모를 뿐더러, 만약에 그때 갱신되는 시점에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이 정액형 보장들이 다 날아가는 게 이 갱신형 보험의 단점이다. 그래서 고객님이 가져가실 때 손해보험사로 만약에 제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넣고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시니까 정리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보험료 지금 당장은 싸요. 싼데 나중에 이제 갱신되는 시점이나, 우리가 사람이 되게 보면은 70세에서 80세 정도에 되게 많은 질병들에 걸리잖아요. 근데 고객님은 지금 20 후반이니까 갱신되는 시점이 50세 안 되시기 전에 갱신이 한번 되고, 50세에서 70세 되기 전에 또 한 번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배 정도 만약에 갱신이 된다고 치면 12만 원. 12만 원에서 갱신이 만약에 좀 더 된다 치면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이거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손해보험사 쪽에다가 넣으면은 비갱신으로 20년 동안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해지했을 때 이거는 다 사라진다.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은 아까 봤던 것처럼 보장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서 1억 되어 있으시고, 2억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데 1억 되어 있으시고, 교통사고 변호사 처리 비용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신데 3천만 원 되어 있으시고, 근데 보험료는 좀 저렴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뭔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가입하시는 게 되게 좋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갱신이니 뭐니 이런 거는 따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매년 바뀌실 때마다 그거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저축도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축 모르시나요? 네. 이거 근데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거 같은 건 아닌데, 고객님 그 명의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품을 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제 납입 예정 완료되는 시점에서 환급금이 되게 적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거 납입을 다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금액이 적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 가입하신 것 같은데 100% 환급형이라고 써져 있긴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납입 완료를 다 했을 때 한 90% 정도 뭐 떼고 해가지고 90%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치매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남성분이신데?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되게 가입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이거는 고객님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중등도 이상이라는 간병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CDR 척도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님이 중등도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 때 네. 벽에다 똥칠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중등도 간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치매는 1등급, 뭐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일 때 뭐 가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치매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내는 게 아닌 것들이 되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좀 많으시네요. 보험이 11개 정도 있으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네. 고객님이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 갱신형도 있고 뭐 보장 범위가 좁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이거 두 개까지만 다 보고 이것도 갱신되네요. 이제 120회 내시면은 갱신되실 거예요, 아마. 2024년 9월 달에 끝나시고요. 2024년 기준으로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점 아시면 되고. 네. 아니, 다른 보험들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뇌졸중 3,000만 원, 아까 그 보셨던 거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이거거든요. 네.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은데 20년 납 70세 고객님이 지금 20 후반이시니까 70년도 기준으로 한 70살 정도까지는 보장받으실 수 있다.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70살에서 80살 정도까지 정확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까지만 보상받으실 수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오, 어렵네요. 되게 약간 좀 57만 원 내고 계시는데 만약에 고객님이 여기 들고 계시는 이거 저축형 보험을 빼더라도 한 36만 원을 내고 계세요. 대략 36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만약에 고객님 제가 36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줄여드린다고 하면 고객님이 가지고 있으신 보험에서 보장 범위는 더 넓고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나요? 한데 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내는 돈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고객님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거는 맞는데 네.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님 부모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평생 내주실 건 아니잖아요. 고객님이 한번 준비하실 때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예시로 두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비갱신형 이제 보험이고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험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시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13만 원 정도 되고 이건 16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고객님 정보를 토대로 만드는 거니까 저는 이제 다른 그 고객님 정보를 토대로 만들었을 때는 이거랑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건 다른 분 거니까 네. 봤을 때 어떤 게 다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암진단비가 다릅니다. 암진단비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40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라고 해가지고 진단담보 뇌혈관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님이 뇌혈관 쪽으로 관련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걸리셨을 때 이거는 이제 각각 담보를 따로따로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총 4천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보험사를 다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보험사, 어디 보험사, 어디 보험사 다 비교를 하면서 고객님이 어느 보험사가 제일 최적화되고 괜찮은지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랑 다른 점은 암보험의 금액이 다른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실제 고객님 계약 사례시고 40대 여성분이세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0살 정도 되시니까 이거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갱신형이다. 비갱신형은 내가 사시는 20년 동안만 내시고 경제활동 하시는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 제가 이거 오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올 때 네. 고객님한테 최적화된 그거를 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가서. 근데 잘 몰라가지고. 아, 그쵸. 네. 근데 이거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이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 좀 이거 일단 보고 생각해 보시고 나서 고객님 나중에 이제 선택하실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쉽지 않네요. 약간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네. 고객님이 57만 원을 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암이 걸렸을 때 얼마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오늘 모르셨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고 나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약간 9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뭐 뇌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얼마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괜찮았죠, 오늘? 어떤 시간 같긴 해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렇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다음 2차 미팅 때 제가 오늘 고객님이 주신 이 문진표를 토대로 예약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 오늘 되게 피곤하셨죠? 네. 네. 다음에 만나서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죠? 건강검진권도 드릴 거고, 네.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와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고객님한테 최적화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머니랑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머니랑 나오실 때 같이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상담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네. 여기까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권 TV 상담 시연이었습니다.